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2주 연속 올랐지만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9월 들어 본격화된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의 한 달간 아파트 거래량도 5천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피스 수요 확대 및 낮은 공실률에 따라 올해 3분기 오피스 임대 가격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 중 상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가 가시기도 전에 최근 또다시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의 전세가율이 오르면서 월세로 눈길을 돌리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일 은행 대출 잔고를 조이는 정부의 압박까지 더해져 아파트 전세에 살던 무주택 서민들은 도심보다 전세가가 저렴한 외곽으로 떠밀리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직장인들이 이 금요일 오후가 되면 더 많은 오타를 낸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이 금요일 오후부터는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량도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금요일이 되면 이미 직장인들의 마음은 회사에서 조금 떠나 있다라는 거죠. 몸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지언정 이 마음만큼은 벌써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거나 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이고 있는 곳으로 떠나 있는 거죠. 오는 세월 그리고 붕 뜬 마음은 어떻게 해서도 좀 막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만큼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그 실수만큼은 저희가 막아드릴게요. 오늘도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역시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좀 쉬는 곳으로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는 즐거운 곳으로 마음이 떠나게 되는 금요일입니다. 그 금요일 더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부동산 고민은 저희가 덜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요즘 임장 가기 좋은 날씨죠. 그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가을이 들어와서 요즘은 단풍 구경도 많이들 다니십니다. 너무 이렇게 놀러만 다니지 마시고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니까 우리 부동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임장을 다니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들도 많이 올라서 현재 좀 상승률이 주춤하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출 규제는 또 풀립니다. 그죠? 잠시 일시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규제 정책이 나온 게 아니고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대출 규제를 조금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아파트 값과 또 다르게 또 우리 빌라 시장, 다세대 주택 빌라 시장은 또 생각보다 좀 가격이 많이 탄탄하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꼭 아파트 투자만 있는 게 아니죠. 주택 투자는 다세대 투자도 있습니다. 다세대 투자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저희 세미나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또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그런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귀에 담으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또 좋은 투자에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한 고민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부동산에 관한 고민도 다 해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이번 주말까지는 날씨가 좀 따뜻하다고 해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좀 임장 활동 할 수 있는 곳으로 부동산 공부도 하고 또 놀 수도 있는 곳 잘 선별해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가기 전에 좀 고민만큼은 해결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좀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432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유 자금으로 3억 원 정도를 모았는데요. 직장이 강남이라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본 곳은 송파 삼전동이나 석천동 일대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좋은 일이죠. 우선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계시는데 돈도 더 벌 수 있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도움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이제 사연을 주셨는데 30대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강남이라고 하시네요. 강남이다 보니까 신혼집을 어디 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석촌동이나 삼전동 쪽으로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강남으로 출퇴근하기에 석촌동, 삼전동 굉장히 좋죠. 자, 위치가 일단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 강남에 직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 석촌, 삼전동 이쪽으로 해서 이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도 굉장히 좋고 가격도 그렇게 막 우리 지금 뭐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에 비해서 어쨌든 좀 조용한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억 원의 여유 자금을 갖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출 조금 끼워가지고 이제 빌라를 구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또 투자 가치 측면 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내가 지금 현재 집을 구해서 들어가서 사는데 한 5년, 10년 정도 지났을 때 가격이 많이 올라져 있어야지 만족이 되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제 30대시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면 40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탄탄하게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집값이 좀 올라줘야지 내가 곳간이 든든해야지 항상 사람이 베푸는 마음도 생기고 마음에 안정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조금 투자 가치 측면이 있는 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주신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지역 자체가 좋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가격이 뭐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거 환경이 좋다라고 하면 이미 어느 정도 그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이 안 좋은 것은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낮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런 지역이라면 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지역이 많이 안 좋아지는 지역이야. 더 안 좋아지는 지역이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재개발이라는 개발의 압력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기는 아파트로 바뀌는 곳이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석촌동 지역은 삼정동 지역은 지금 현재 좀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죠? 극히 열악하지 않아요. 살기에도 굉장히 편해요. 기반 시설들도 주변에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자, 강남으로 출퇴근도 좋고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단지 투자적인 거주적인 측면으로는 괜찮아요.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내가 지금은 30대이기 때문에 조금 젊은 시절 아닙니까? 조금 견딜 수가 있어요. 한 10년 뒤를 보고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투자 측면에서 투자 가치가 조금 더 높은 지역으로 한번 옮겨보시는 게 그쪽에 집을 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빌라들도 오래된 빌라들은 굉장히 좀 방들이 넓습니다. 단지 이제 불편한 거는 주차가 조금 불편하겠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없을 겁니다. 내가 어차피 내 집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좀 개비해서 들어가서 깨끗하게 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굳이 무조건 지금 현재 살기 좋다고 해서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살기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려면 이 지역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야지 아파트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석촌동이나 삼전동일 때 향후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쯤 재개발 내용이 좀 무르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예전 방송도 보시면 알겠지만 석촌동, 삼전동 지금은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다. 내가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좋은 지역이 석촌동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자, 우리가 아파트를 어차피 3억 원 정도를 가지고 아파트를 지금 취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출퇴근하기 좋은 지역이다가. 그러면 빌라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알아보시는 게 향후에 10년 뒤를 봤을 때 훨씬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군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를 말씀드리느냐. 오른쪽이 아니라 조금 왼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왼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강남으로 들어가는, 여기 강남이죠. 강남으로 들어가는 이 지하철을 보셔야 되는데 7호선, 3호선, 2호선, 9호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쪽을 좀 잘 보시면 돼요. 9호선이 지나가는 쪽은 다 주변에 보니까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한참 전에 정비구역이 진행이 돼서 가격이 많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호선을 한번 보시죠. 7호선을 쭉 타고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보니까 이 이수, 남성, 사당 쪽이 보입니다. 사당 쪽. 아무래도 사당 쪽 지금 현재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자, 알게 모르게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강남으로의 접근성 7호선이면 금방 갑니다. 20분 안에 도착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수역이 아니고 여기 남성역 쪽을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억 원의 자금으로 여유 자금으로 충분히 대출을 좀 끼워서 들어갈 수 있는 2룸 이상의 3룸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남성역에 보면 사당 5동 주민센터 있죠. 이쪽으로 우리 여기 현재 모아타운이 진행 중입니다. 모아타운은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에 비해서 민간 재개발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아타운이 추진된다라고 하면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다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하지만 여기는 이미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상태가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관리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 여기는 구역 지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동의서도 60% 이상 거뒀다고 합니다. 자, 요 모아타운 지역 말씀드렸듯이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 주변으로 해서 아직도 개발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죠. 서초에 또 정부사부지 개발이 있고 그러면 강남은 가격이 워낙 비싸잖아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강남에 살 수는 없습니다. 서초동, 반포동에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주변으로 조금 가격이 싼 지역으로 이렇게 오시겠죠. 이렇게 오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는 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당동 모아타운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 된다. 지금은 5억 정도로 우리가 3억 원에다가 2억 정도의 대출을 끼워가지고 5억 정도로 거주를 합니다. 거주를 하면 향후에 분담금이 생기겠죠. 분담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아타운도 분담금이 생깁니다. 생기면 자 우리 5억 정도 분담금이 생긴다고 할게요. 나중에 내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분담금 무서워서 이렇게 뭐 집을 못 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호랑이 무서워서 그냥 아예 어디 나가지를 못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든지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만약에 5억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분담금 5억보다 더 들 수도 있어요. 분담금이 5억이 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이 빌라지만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이 아파트를 10억에 사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를 10억. 하지만 여기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까? 향후에 5년, 10년 뒤에 가격이 아마 20억은 되겠죠. 최소한. 20억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이 차익이 얼마입니까? 차익이 바로 10억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내가 5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대출 2억 띄어서 3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5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데 10억을 버는 겁니다. 최소한 10억을 번다 그러면 향후에 10년 뒤에 이 정도 자금을 번다 그러면 우리 어디 가서 계속 근로소득으로 10억 벌 수 있나요? 벌기 힘들죠. 퇴직금 받아도 뭐 3, 4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 10년 정도에 10억을 벌 수 있는 이런 사당동 모아타운 지역에 한번 거주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5년, 10년 지나서 이게 신축 아파트가 되죠. 많이 걸려서 10년 걸렸다고 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되면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석촌동이나 잠실 뭐 이쪽이 아마 삼전동 이쪽이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노후도가 무르익을 거예요. 그때 차라리 여기를 매도를 하고 다시 또 두 군데를 더 개수를 늘려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한번 작전을 짜보시는 게 전략을 짜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저라면 차라리 지금 신혼집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석촌동, 삼전동 이런 쪽보다는 사당동 쪽으로 오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해답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깔끔하고 좀 살기는 편할 수 있겠지만 투자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사당동 쪽으로 7호선 라인이 가는 이 남성역 근처에 모아타운을 관심 있게 살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 지역으로 한번 임장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면 역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그 창동역에 있는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올해 말에 이제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도하면 3억 5천 정도 자금이 생겨서 네. 이걸 재개발 빌라 쪽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제 월세에 거주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3억 정도의 추진이 많이 된 빌라 하나를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1억 5천 정도의 두 개를 사서 이렇게
부부 각자 명의로 두 개를 아. 사가지고 투자 수익이 좋을지 좀 궁금하고요. 네. 지역도 이제 보고 있는데 마포구청역이나 청구역, 강동 쪽 봤는데 지역 네. 추천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매도하면 금액이 3억 5천 정도가 나오는데 5천만 원으로 네. 이제 월세를 좀 거주하면서 여유자금 3억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조금 공격적인 투자 방향을 설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3억을 뭉쳐서 똘똘한 한 채로 좀 운영하느냐 아니면 부부 각각 1억 5천씩 나누어서 좀 두 채 운영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시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지역으로는 마포구청 또 청구역 또 강동 이렇게 세 군데를 보셨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자, 어떻게 계획 세우면 좋을지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젊으세요. 네. 예, 부동산에 일찍 좀 눈을 뜨셨나 봐요. 아, 네. 관심이 아, 많습니다. 네네네네. 저희 방송 자주 보고 계시고요. 네, 네, 네. 방송 보시다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직접 전화를 주신 것 같고요. 네, 어디 네. 상봉역 쪽에 재건축이라고 하셨나요? 창동이요, 창동. 아, 창동. 예, 네, 창동역 쪽에 재건축. 예, 네. 여기 지금 현재 뭐 가격이 좀 어떤가요? 그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다들 많이 올랐다가 다들 떨어졌어요, 그죠? 네. 강남이나 뭐 강동구 이쪽은 지금 마포나 이런 쪽은 지역이 좋은 쪽은 다시 또 정고점을 회복했는데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좀 걸릴 거예요. 네. 예, 근데 어떻게 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투자를. 네, 우리 네. 여기 뭐 거주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동에?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거주까지 하고 계시고 네. 이제 이 창동역 쪽에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네, 네. 예, 뭐 재건축뿐만이 아니고 창동역에 뭐 GTX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주변으로 아레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옮기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좀 아기가 있는데요. 이제 네. 아기가 좀 학령기 되기 전까지 좀 자금을 불리고 싶어가지고 네네. 좀 투자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아, 네. 자, 그렇게 네. 생각을 네. 하신다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방향이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왜냐 아파트는 이제 가격이 또 오르려면 이렇게 손을 잡고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네. 가격 올라줘 기도를 해야 되죠. 하지만 네. 재개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개발은 이제 단계가 진행되면 될수록 내가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그냥 올라가요. 아, 네, 네. 예, 아파트 가격이 뭐 완전히 뭐 100% 하락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마진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의 구조가 있습니다. 마진이라는 이 그 버퍼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피만큼 항상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세로 거주를 하면서 이제 또 재개발에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역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구역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보셨던 구역이 제가 아까 듣기로 마포구청, 청구역, 강동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여기는 뭐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이런 뭐 강의도 많이 받고요. 뭐 네. 제가 뭐 따로 공부하고 막 그런 블로그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자금 같은 네, 자금이 근데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궁금해서 좀 전화드렸어요. 마포구청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청역 인근에 그 역세권 재개발 아, 네네. 네, 거기는 좀 비싼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마포구청역 옆에 여기 역세권 재개발 네. 성산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여기 한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네. 네, 3억 정도면 투자 가능하실 거예요. 아, 네네. 네, 자 그리고 청구역 쪽을 말씀하셨어요. 네. 청구역 쪽은 지금 현 상태가 그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청구역 쪽이요? 네, 신당동 그냥 모아타운 많이 된 있고 것도 청구역도 있고. 여기 신속통합 있고 뭐 네. 아래쪽에 뭐 행당 8구역하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 19역 밑에도 봤는데요. 거기도 오를 것 같아요.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어디가요? 그 청구역이랑 신당역 사이에 그 19역 밑에 네네, 아, 신당역이요? 네네,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랑 거기 밑에랑 예, 다 보고 있어요. 아래쪽은 장중초등학교 있는 쪽은 보지 마시고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서울시에서 그 뉴빌리지인가 뭐 해가지고 여기를 네. 지금 지정을 해놨어요. 후보지로 아, 선정해놨기 네.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서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네. 그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네, 청구역도 여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강동구를 말씀하셨어요. 네, 강동구는 그때 대표님이 한번 말씀해 주신 데도 봤었거든요. 아, 네네네. 거기 거기가 어디지? 역 새로 생기는 그쪽 근처 9호선. 고덕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고덕동에 그쪽 역 네, 생기는 여기는 쪽이요. 베리굿입니다. 베리굿입니다. 네. 3억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네네. 예. 자,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청구 굉장히 지금 입지가 좋은 곳들을 보셨어요. 네. 현재 상태로도 입지가 좋습니다. 그죠? 네. 청구역도 입지가 좋고 마포구청도 입지 말할 것 없이 좋고 자 고덕동도 입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강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죠? 고덕. 네, 고덕동은 한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새로운 업무지구가 들어서는 곳이에요. 아, 네. 네, 주변에 그리고 또 지하철도 들어오고 새로 개발 호재가 지금 많이 반영이 되죠. 네. 앞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환경이 되게 좋아지면서 굉장히 좋아지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다. 아, 임대가도 굉장히 오를 거예요. 앞에 업무지구가 바로 앞에 들어서기 때문에. 네네. 자, 그래서 일단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새로 세우면서 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우리 역세권 재개발은 임대주택을 많이 줘야 돼요. 네. 늘어난 용적률의 반을 다 임대주택으로 줘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한 30%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썩 막 내키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번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바꾸면서 서울시에서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고 여기 있는 반경 350m나 250m 반경 안에 있는 곳들은 그냥 종상향을 시켜줘요. 뭐냐면 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줘요. 그러면 500%, 400%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성이 네.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죠? 그게 바로 네네. 고덕동이라는 거예요. 굳이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을 많이 주는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많은 용적률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성이 아주 좋은 지역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만큼 네. 좋은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세 군데 중에 어디를 내가 투자를 할까라고 마음가짐을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 차라리 저라면 네. 고덕동을 굉장히 제일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 나머지 지역도 괜찮습니다. 좋긴 네. 하지만 저라면 고덕동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하신 게 3억으로 그러면 여기 한 군데를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남편과 명의를 나눠 가지고 1억 5천 1억 5천 해가지고 두 군데를 투자를 할지 요거를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투자 수익으로 봤을 때는 각각 하는 것도 수익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똘똘한 네. 한 채라고 해가지고 좋은 거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 네. 예, 똘똘한 한 채라면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네. 하지만 저는 그거는 이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또 어떤 입지냐에 따라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 많이 오를 지역이라고 하면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낫죠. 네. 그죠? 네네. 예, 1억 5천 1억 자, 3억을 투자해가지고 3억이 올랐어. 좋아요. 자, 하지만 네. 1억 5천을 투자해가지고 3억씩 두 개가 올랐어. 하나는 세금을 네. 내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어느 게 더 좋습니까? 하나는 3억밖에 못 버는데 하나는 4억 5천 5억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나눠가지고 하는 게 낫죠. 네. 그런 지역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저라면 차라리 그냥 우리 3억을 가지고 한 군데에 투자해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진짜 실질적으로 여기처럼 고덕동이나 아니면 청구역이나 이런 인근처럼 개발이 되는 지역에다가 많이 네. 오를 지역에다가 1억 5천씩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 중요한 건 1억 그런 지역을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오늘 그런 지역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네.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똘똘한 걸 두 채를 갖고 가기를 권한다. 아, 네네. 뭐든지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습니다. 그죠? 아, 네. 좋은 거는 나쁜 거는 아니지만 좋은 거는 하나보다 두 개가 낫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뭐죠? 네. 다다익선이잖아요. 네네. 우리 앞으로 투자하게 되면 돈을 벌면 앞으로 많이 이렇게 집을 늘리실 거예요. 그게 네. 좋은 겁니다. 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내 집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임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전세로 살고 월세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 공급을 누가 해줍니까? 나라에서 다 줄 수 있습니까?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필요한 겁니다. 순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다주택자를 몰아세우면 안 돼요. 지난 정부에서 네. 얼마큼 몰아세워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 굉장히 많이 오를 곳을 저는 금천구라고 봅니다. 금천구. 지금은 누구도 눈길을 안 줘요. 그런데 네. 그런 지역이 돈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금천구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제가 오늘 두 군데의 지역을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왜냐, 한 군데에 두 개를 같이 사놓으면 안 돼요. 네. 지금 혼인신고 하셨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한 구역에다가 두 개를 갖고 계시면 하나는 조합 설립 인가되기 전에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다가 1억 5천씩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지역에다가 두 개를 투자해 놓으세요. 네. 세 개면 더 좋고. 자, 여기 금천구를 보시는데 금천구의 가장 큰 장점, 일단 지금 현재의 장점이 뭐냐 하면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그죠? 업무지구가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죠. 그죠? 네네. 예,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 주변으로 네네. 해서 임대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요거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금천구에 보면 그 금천 소방서 뒤에 여기가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 네. 네, 군부대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개발을 할까 계속해서 막 개발 계획이 바뀌고 이랬어요. 아주 땅은 좋은데 여기를 지금 금천구청에서 그 국토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도시혁신구역이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국토계획법 아예 개정을 해가지고 예전에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라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완화를 시켜가지고 민간에서 아예 아주 높은 빌딩들로 개발을 하도록 만들어라고 했는 것입니다. 우리 꼭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네, 그렇게 개발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중심 업무지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업무지구가 지금 두 군데가 있죠. 한 군데가 더 새로운 업무지구가 또 늘어날 거예요. 네네. 그만큼 일자리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자, 거기에 여기 보시면 지금 금천구에 아래쪽에 여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구역이 지정된 곳이에요. 여기에 모아타운도 있고요. 모아타운, 또 신속통합, 그리고 공공재개발 이렇게 해서 한 5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가격이 높겠죠. 네네. 그죠? 그리고 투자도 못 합니다.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높고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도 못 하고. 그러면 앞으로 또 이렇게 구역이 지정될 곳을 봐야 되잖아요. 네. 거기가 여기 독산 B구역이라고 있어요. 기억해 놓으세요. 독산 B구역. 네. 예, 여기가 지정이 아마 내년이면 지정이 될 겁니다. 지금 주민들 동의서 걷고 있거든요. 금방 동의서 금방 모여요. 여기는. 네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한 1억 5천에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면 충분히 투자 가능합니다. 네. 예. 앞에 또 신안산선이 생겨요. 신안산선. 역사가 여기 홈플러스 앞에 그리고 위에 구로 디지털 단지 앞에 생기는데 여기에서부터도 한 8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 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내후년에 개통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바뀌는 거 맞죠? 네. 눈으로 보기에도.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그리고 제가 두 군데를 하는데 같은 지역에 두 군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한 군데 더 보면 여기에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라고 해서 그 신림프로즈 1차 옆에 있어요. 여기에 또 네.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을.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네. 여기에 또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모아타운. 자, 구로 디지털 단지역하고 600m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깝죠. 네네. 그리고 업무지구도 굉장히 다 가깝습니다. 둘 다. 자, 이런 지역의 아파트 또 옆에도 또 생길 거고 또 위에 또 생길 겁니다. 자,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금천구가 막 그 노후 저축 주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안 높아요. 네. 하지만 여기가 다 아파트로 들어선다. 그리고 또 업무시설이 업무지구가 또 하나 더 생긴다. 이러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하철까지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완전 입지 자체가 바뀌는 곳이거든요. 금천구 말 그대로 금이 흐르는 천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다 두 군데 내놓으시면 다른 군데 투자해가지고 3억 오르는 것보다 두 군데 다 3억 올라서 세금 양도세 내가 나는 벌었으니까 내야죠 세금. 그죠?
네. 세금 한 1억 내더라도 나는 3억이 아니고 4억을 벌 수가 있다. 이런 지역에다가 두 군데를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제가 이제 알아보라 그러면 가셔도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상담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네.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한 군데 투자하는 것보다 이 두 군데 투자 추천해 주시면서 보셨던 지역보다 조금 더 수익률 높일 수 있는 투자처로 금천구 일러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언제든 어려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9597 쓰시는 시청자님 사연인데요. 자녀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1억 5천만 원 정도를 보태서 집을 구해주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매물을 구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월세로 거주하시는 자녀분이 조금 안쓰러우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아유 부모님께서 자녀분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또 구하고 계시네요. 구해드려야죠. 자, 1억 5천 정도를 보태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은 무상 증여가 가능하잖아요. 5천만 원은 무상 증여를 하시고 또 현재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라 그랬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세를 거주한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차용을 해드리면 돼요. 이자 꼬박꼬박 받고 원금 상환하면 되잖아요. 1억은 차용을 하십시오. 1억은 차용을 하고 대신 이자는 받아야 되죠. 4.6% 나라에서 정한 이자입니다. 4.6%를 꼬박꼬박 받으시면 1억 5천 이렇게 투자에 아니면 거주에 사용을 하시더라도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억 5천을 가지고 내가 집을 구한다라고 하면 한 3억 선 정도 집 정도 그 정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3억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지역이 어디 있느냐? 서울에 요즘 지금 월세를 거주하고 이제 집을 구한다고 알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집들이 다 비싸요. 하지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 인근으로 해서는 그 집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현재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억 선, 3억 초반 아니면 2억 후반 이 정도면 투룸 월세로 혼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집을 구해드릴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또 전화 주신 거는 내가 이제 부동산 전화해서 알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박성재 TV에 부동산 코너에다가 전화를 주신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향후에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좀 이렇게 집을 구하고 싶다. 이게 깔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역을 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자, 보시죠.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에 대림동도 있고 남구역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우리 금천구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금천구의 독산동 쪽을 추천을 드릴게요. 왜? 뭐 때문에? 지금 이제 집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위쪽은 보면 새 집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좀 또 주거 환경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변에 내가 진짜 투자만이 아니고 거주까지 해야 되는데 특히나 또 우리 자녀가 투자를 하는데 자녀가 거주를 하는데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죠? 너무 열악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굳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좀 오시라. 근데 이 독산동 쪽이 예전하고 또 다릅니다. 한 10년 전에는 완전히 여기도 또 살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좀 주변 환경이 좀 많이 정비가 됐어요. 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정비가 많이 됐다. 살기에 좀 편한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들이 좀 노후화된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 때문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 중에서도 이제 자녀분께서 직접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구축 말고 가급적이면 좀 신축으로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한 4, 5년 전에 지어진 것보다는 현재 지금 한 1, 2년 상간에 지어졌는 건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가.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집들을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집들을 찾아보시되 2억 후반대 정도로 투룸 기준으로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지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구로 디지털 단지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집을 구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직주 근저, 직장이 바로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여기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라고 있습니다. 신림프로지오 1차 아파트 바로 옆에 이 지역에다가 여기가 독산 3동이에요. 독산 3동에 근처에 신축 집을 알아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재개발이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직장으로 그냥 걸어 다니시면 돼요. 걸어 다니시면서 내가 좀 또 어디 여의도나 어디 좀 더 좋은 지역으로 놀러 가고 싶다. 서울의 한강 주변으로 놀러 가고 싶다 하면
또 앞에 바로 신안산선이 생깁니다. 그죠? 여의도 가는 신안산선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생겨요. 걸어서 5분이면 됩니다. 600m 거리. 이 정도로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까지 생각을 하고 거주를 해야 된다. 우리 그 자녀분께서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라면 원픽 바로 금천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가 있는 독산 3동에 모아타운이 진행될 수 있는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에 집을 구해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지역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꼭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구로 디지털 단지와도 멀지 않은 지역이죠. 독산동에 모아타운 추진지를 좀 일러드렸으니까 자녀분과 함께 좀 다녀오시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다 하신다면 언제든 전화 상담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좀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다거나 좀 멀리 바라보고 젊은 분들이 요즘에 나중에 이 아파트 한 채를 받기 위해서 좀 투자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이 서울에 어떻게 투자를 해보면 좋을지 서울의 앞으로 이 발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되고 있습니다. 양승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데요. 소장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목요일 차은부동산 투자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시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1시입니다. 미리 전화 주셔가지고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들 많이 드립니다. 지금 뭐 내가 소액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니면 우리 자녀분의 내 집을 마련해주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부담스러운데 아파트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투자가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투자를 하려니 잘 모르는 게 많으시죠.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어디를 그러면 투자하면 좋은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지역들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혼자 내 힘으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투자에 힘을 기르는 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꼭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예약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서울시가 지난 9월이었죠. 2030 이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좀 재정비했습니다. 그 내용을 고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어찌됐든 앞으로는 이 재건축이 조금 더 용이하겠구나라는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오늘은 짤막하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소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시간이 짤막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울시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이제 변경이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됐기 때문에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기 원활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10월 4일 날 서울시에서 우리 저희 조합 임원들이나 아니면 각 구청의 공무원들을 모셔놓고 정비 사업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설명의 자료로 뿌렸던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2021년이었죠. 5월 달에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현 시장께서 당선이 되시고 난 다음에 재개발을 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재개발 사업 6대 규제 완화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규제 완화 발표로 이후로 지금 그 내용들을 계속 이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변경까지 기본계획까지 변경을 했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재개발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구역 지정된 게 없었잖아요. 그죠? 구역 지정된 거 없었고 구역 지정을 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300개 넘게. 약 한 26만 호 정도, 거의 뭐 한 30만 호 가까이 신축 아파트가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진짜 그 거주를 하시는 분들, 서울에 거주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뭔데? 아파트, 신축 아파트, 좋은 아파트, 내 집, 주거환경 좋은 지역에 살고 싶다. 그 원하는 말을 이끌어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장께서 이렇게 기본계획까지 변경해 주셔가지고 이제 2030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문 찾아보시고 기본계획 찾아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읽을 거리가 너무 많고. 하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아요. 자, 일단 정비 사각지대 예전에 정비를 할 수 없는 지역들이 정비를 하고 싶은데 정비할 수 없는 지역들이 또 보니까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불균형도 지역 간에 강남, 강북 격차가 많이 생기고 주거 약자에 대한 배려들도 없더라.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라는 아주 좋은 내용들로 앞에 서두에 내용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굉장히 그 글로벌 파워가 높았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주거지역이 안 좋은 주거지역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파워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왔다. 보십시오. 8위에서 39위까지로 30계단을 그냥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원하는 지역에다가 아주 좋은 아파트들로 공급을 해주자. 주거 환경을 진짜 좀 좋게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기조하에 도시계획도 그렇고 그 기조하에 이렇게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는 겁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갔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는다고 하면 저라면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지역 종상향을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다 좋은 방향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 바뀌었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힘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뀌는 부분이 뭐냐.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런 지역은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까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역세권 일대, 역세권이어야 됩니다. 일단 역 가까이가 있으면 지금은 현재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역세권 재개발 있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공공기업 그러니까 내가 받는 용적률 혜택만큼 그 반은 일단 임대주택이나 뭐 다른 시설들로 다 토해내야 되죠. 그 외에 역세권 재개발 외에 이렇게 그냥 일반 민간 재개발을 하더라도 역세권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준주거까지 상향을 해줄게라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도시계획 심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떤 지역이냐? 일단 역 주변, 승강장 주변으로 250m 반경, 350m 반경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된다. 그러면 역세권이라고 해줄게, 종상향 시켜줄게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기여를 좀 해줘야 되겠죠. 뭐를 공공기여를 하느냐? 일반 그냥 막 그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노인 재가 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전략적인 시설들, 교통시설들, 도로들 아니면 또 일자리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넣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준주거로 상향을 시켜줄게.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 좀 작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간선 도로변의 접도 현황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간선 도로와 접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입로가 간선 도로하고 접해 있든지 아니면 그 구역 경계가 간선 도로하고 접하고 있든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심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준주거로 종상향하면 몇 퍼센트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재개발이 용적률이 2종 일반 아니면 3종 일반이죠. 3종 일반으로 가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300%입니다. 300%.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300%예요. 하지만 준주거로 상향이 되면 준주거는 몇 프로까지 간다? 500%까지 간다. 서울시 조례는 400%까지지만 법적 상한이 500%이기 때문에 500%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200%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일반 분양을 해서 사업비에 충당을 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확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을까라고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지도를 보고 자, 일단 그 전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세권이다라고 하면 서울시에는 굉장히 많은 지구단위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은 행정청에서 행정청의 입맛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묶어놨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더 좋은 지역으로 바뀌기는 합니다만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구역 변경을 해서 하기는 쉽지가 않다, 어렵다라는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꽂아두시고 역세권 주변은 그러면 좋긴 한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 곳은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떻게 피할까? 이런 지역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세미나에 오시면 상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때 참조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까지 바꿔가지고 준주거로 종상향을 시켜줄게. 근데 그 준주거로 종상향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 말씀드렸지만 고덕동에 있습니다. 고덕동에 여기 보시면 지하철 9호선이 들어와요. 샘터공원역이라고 해서 요 앞에 일대가 바로 250m 반경 안에 들어가는 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죠? 간선도로하고 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역사가 들어오는 이 도로가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 예, 간선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죠. 많은 면적이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바로 준주거로 상향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준주거 몇 프로? 500% 상향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여기가 만약에 2,500세대까지밖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250% 받았을 때 2,500세대까지 지을 수가 없었다 하면 500%가 됨으로 인해서 5,000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많아진 거죠.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자, 어디를 투자하시면 좋겠습니까? 바로 서울시에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까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종상을 시켜주는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한번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설명을 갈무리할까 합니다.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은 세미나에 오시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종상향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업성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 재개발이 조금 더 용이하게 도와주겠다, 이 서울시가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계획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조금 변경하시기도 하고 또 새롭게 세우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 부동산 투자는 정책의 흐름을 거슬리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2030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께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내용을 사실은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긴 시간 할애해서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승구 소장과 함께 이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나눠보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오셔서 좋은 정보 나눠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다음 주 목요일 1시에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고요.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참석해서 좋은 내용, 좋은 정보, 좋은 정보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주거환경 정비 계획까지 살펴보면서 콕콕 집어주는 분들 잘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부분들, 우리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받아보면 막 책도 꽤 이래요.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다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죠? 미리 공부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릴 거니까 이 중요한 부분들 놓치시면 좋은 투자할 수 있는 거를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직접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꼬집어서 알려드립니다. 오시고 싶죠? 예, 오시는 거 쉽습니다. 시간 좀 내시면 되고요. 목요일 날 평일에 1시에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 전화 주셔서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재개발 투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어떻게든 투자할 수 있는 지역 꼼꼼히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시간 내셔가지고 여러분들 재산을 불리는 길입니다.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셔서 꼭 부자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사실 2030 서울 이 기본 정비 계획 같은 거는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서 우리가 다 모두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와,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내가 다 읽고 투자 전략에 좀 도움을 받을까?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에 공부를 다 많이 못했을 때는 우리 쪽집게 과외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그랬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다 공부하지 못하겠다 하신다면 미리 다 공부하고 또 핵심만 요약해 놓은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 바로 다음 주 목요일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어느 것이라도 좋습니다. 세미나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안내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서울에 투자 계획 있으신 분들, 2030 이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투자 지역이 어딘지 좀 상세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좀 따뜻할 거라고 합니다. 즐거운 늦가을 만끽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